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많이 흘러내리면서 조금은 좀 처지는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 분위기는 엇갈렸지만 코스피 시장은 올라준 만큼 조금 더 기운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8가지 종목 차례로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셔야 관심주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주식에 유용한 모든 알찬 정보들 꽉꽉 가득 채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해 주실 파트너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이주연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양봉 좋아하셔가지고 네. 오늘 양봉 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면 커플룩으로 좀 맞춰봤어요. 네. 미리 언지를 안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일단 뭐 전일 미증시 반등 나오고 네. 국내 증시 오늘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굉장히 괜찮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오늘 살펴보면 뭐 LG화학도 쌍바닥 자리에서 좀 반등 흐름이 잘 나와줬고요. 물론 아직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을 좀 받았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흐름이 좀 잘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의 기관 수급들 잘 들어와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저점을 갖다가 지금 지켜주는 부분에서 그렇게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지금 방송에 들어왔는데 네.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분간 좀 반등세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대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반등의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는 하루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선물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반등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잡으셔야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반등의 시그널이 보일 때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자, 수익의 기쁨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찍으실 때처럼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주현 파트너와 함께 고민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상승의 시그널 어떤 부분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8가지 종목 중에 8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8위는 이수화학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1.07% 상승이 나와서 15,5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고가 대비 400원만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은 외인 수급만 들어왔고 에코프로비엠과 MOU 체결했다. 이 소식 덕분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요번에 이슈가 나온 게 이제 고체 전해질 뭐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황화 리튬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과의 뭐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로
적자가 한 370억 정도 나오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네.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수화학이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던 그런 흐름을 이제는 뭐 12,000원대에서 저점 형성하고 추세를 완만하게 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들끼리 연결하는 추세대 상단 저항을 갖다가 그어보게 되면 오늘 살짝 돌파를 했다가 윗골을 달고 밀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전고점 저항 자리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저항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거래량 그리고 뭐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눌릴 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15,000원짜리까지 뭐 조정이 만약 나온다라면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아마 상단은 실적을 따라가준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수화학도 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은 뭐 개인들의 이 매도를 좀 선택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항 자리에서 좀 차익 실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저점 조정 받으면 아마 매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저점에서 노려보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8위부터 좋은 종목 나왔습니다. 이수화학. 현재 실적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 거래량 볼 때 앞으로 눌림목이 나오면 신규 접근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이수화학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자, 오늘 비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위는 대우건설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 11.11% 상승이 나왔고요. 7,0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말 그대로 양봉을 만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10조에 뭐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특히 뭐 매출 나온 부분을 보니까 주택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호조세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자, 대우건설이 오늘 좀 건설주의 좋은 흐름을 견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우건설이 가장 시세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 호조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2월 달부터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줬다가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 수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해외에서 이런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현대건설도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대우건설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봤던 기사들 중에서 정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싶다.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건설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신정부 출범까지는 뭐 한 달도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거래량 굉장히 죽여놨다가 지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 뭐 장기 이평선 오늘 돌파하고 그런 흐름에 놓여 있고요. 매물대는 분명히
7,400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그 종목의 주가와 지수의 주가를 비교해 놓고 지수보다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건설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시나 조정 나올 때 분할로 매수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완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도부터 내려오던 이 흐름의 추세를 전환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대우건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좋은 종목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급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 대형 건설주 흐름이 대체로 좋았는데 대우건설은 뭐 실적이 좋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전후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좀 손을 보탤 것이다 이런 뉴스도 오늘 건설주의 상승 흐름에 좀 힘을 보탠 것 같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건설에 대한 이슈도 들어봤고요. 자, 6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6위는 현대사료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1.51%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13만 7,600원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현대사료 정말 핫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과 막판에 특히 강했고 종가가 오늘 고가였습니다. 자, 오늘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인은 매수를 했는데 자, 현대사료 한 달간 8번 상한가 갔잖아요. 네. 지금 기업 가치가 한 달 동안 700% 넘게 급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올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현대사료 어디까지 정말 뚫고 올라갈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현대사료를 막 괜찮다라고 좀 얘기 드리기가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그쵸.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인데요. 네. 현대사료는 이제 매각 이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료주라든지 비료주들이 이제 이 식량난이 본격적으로 발발되기 전에 일단 이슈가 확 쏠리기 전에 이미 급등을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식량난 때문에 가는가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현대사료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두올물산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래 정지되었던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그 저희 장외 주식 거래되는 곳에서 한 1000% 넘게 네.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30조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정말 그런 폭등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이 현대사료를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있죠. 주식시장에서 꽃은 M&A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시나 M&A 관련주들이 주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사료를 통해서 그 뭐 우회상장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우회상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바이오 부분들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걸 현대사료가 인수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 뭐 항암제, 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재료가 굉장히 세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엮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대에선 저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장기적인 뭐 추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가가 고가였는데
상한가가 아닌 고가인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종가에 매수를 하실 때 보면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갭을 살짝 띄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가가 종가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지 않고 시간 외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네.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고 동시호가에서 급등을 하고 시간 내에서도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시간 내에서 좀 조정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현대사료도 오늘 시간 내에서 한 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내는 안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시세가 한 차례 정도는 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음봉의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런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캔들을 저점을 갖다 딱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하나의 대응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추세 흐름은 지금 조정 이후에 완만하게 또 이렇게 돌리는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워낙에 거래가 또 고점권에서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올라갈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지라인 부근에서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이탈 나올 때는 짧게 손절을 좀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주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현대사료였는데 이면에 있는 이슈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자, 방송 보신 분들은 대응 전략 상세하게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주현 파트너와 함께 짜보시면 더 좋겠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내가 고점에 몰려있다 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현대사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는 대성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2.09%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15,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5,000원대에서 시작해서 13,000원도 갔다가 17,000원도 갔다가 들쑥날쑥했는데 그래도 뭐 전일 종가 대비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부터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대성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GSE를 상따를 했었거든요. 네. 대성에너지가 이제 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전에는 항상 중앙에너비스하고 GSE가 이 유가 관련된 부분들, 가스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을 할 때 대장으로 움직여 왔었는데요. 네. 대성에너지는 약간 후발주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요번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는 대성에너지가 대장이었고 오늘 뭐 그 공개 방송 중에서도 네. GSE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성에너지가 대장이었다는 거를 순간 깜빡을 하는 바람에 수익을 좀 그렇게 크게는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2등주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할 때 2등주 하지 말고 대장주를 해라. 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등주를 오늘 공략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워낙에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앞서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도 상한가를 시원시원하게 뽑아줬던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전일 이슈 중에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하고 헝가리, 불가리아인가요?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을 하면서 가스 네. 가격이 전일 저녁에 보니까 한 4% 정도 급등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관련 주들이 좀 갭을 띄워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를 줬는데
대성에너지 사실 오늘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상한가를 갔어도 사실 조정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었긴 했는데요. 결국 뭐 상한가 들어가지 못했고 장이 또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새로운 테마들 막 나오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급락이 한 20% 나오고 급등이 30% 나오고 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움직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저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이나 단타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늘 변동성이 큰데 고점권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여러 번 형성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물량을 갖다 좀 많이 정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뭐 대성에너지를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뭐 14,500원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짧게 좀 손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도지 형태의 음봉이 나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만약 시가에 시간 외에서는 조정이 나왔지만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올려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짧은 시세를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정리를 하는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어요. 제가 반등이라고 했지 반전이라는 말은 안 쓰는 이유가 추세적인 상단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인 뭐 2,750포인트를 올려 세우면서 시세가 쫙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야지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단 자리에서의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실적 시즌에 따라서 보통 항상 이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가이던스 자체를 좀 낮게 잡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컨센서스 실적 대비 한 80% 정도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의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한 80% 이상이 기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이슈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이 뭐 생산 체인이라든지 이런 물류적인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에너지 관련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는 있지만 워낙에 장기간 동안 뭐 거의 1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유가나 아니면 가스 가격이 정말 폭등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는 관련 종목들이 뭐 다시 한번 그런 폭등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이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비교적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대성에너지인데, 자, 오늘은 역시 뭐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해주셨는데, 자, 보유자분들 특히 14,500원 이탈 여부 꼭 확인하시고 손절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자,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니만큼 물론 신규 접근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손쉽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성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4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4위는 IS 이커머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2.61% 상승이 나와서 10,000원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부터 쭉 올라줘서 막판까지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웨이는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자, 원래는 위즈비드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위즈비드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다음 달에 바뀌는 점, 이 부분이 오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의 꽃은 대선 테마 아니면 M&A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이 M&A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동의 흐름을 봤을 때 5파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한 3일 전에 보면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급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매도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즉 물량을 많이 받아낸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오늘도 일단 5일선에 걸치는 이런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전고점에 횡보했던 이런 구간까지만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N자 상승의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11,500원이나 300원 정도, 그 정도를 목표치로 잡아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500원이라는 저항 자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간을 돌파해내는 모습들 보시고 주가가 돌파 이후에 막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조정 살짝 주고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신다라면 IS 이커머스 짧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회사들에서 인수를 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개인이 인수를 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대략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4, 5배 정도 올랐는데 이 네. 정도면 이러한 이슈로는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또 매도를 안 하고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7,950원짜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의 꽃 중 하나인 M&A 이슈인데, 자, 강한 상승이 나온 IS 이커머스였습니다. 자, 최근 거래량이 터진 급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다시 반등 흐름이 이렇게 나와줬고,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 고점에 횡보했던 11,300원 또는 11,500원 구간까지만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7,950원 정도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3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3위는 JC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15.5% 상승이 나와줬고 14,900원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상한가 갈 듯 말 듯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꽤 많이 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파묘 관련주로 불리면서 지난 25일에 상한가 달성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니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점 매석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좀 혼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원료 부분은 또 이제 수출을 한다라는 얘기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식량난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되면 샘표도
시가 상승해서 한 차례 시세를 줬었고요. 네. 한탑도 시세를 줬었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급하게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뭐 장중에 제가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게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노려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 풀리면서 밀렸는데 네. 그때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 두 개의 태양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 같이 상한가를 가고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2020년도에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거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때는 기존에 좀 급등하고 있던 종목들이 주춤하거나 거기서 또 그런 다른 테마로 이렇게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속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막판에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테마가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수급을 일시적으로 크게 뺏기면서 조정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장이 지금 좀 반등하는 흐름에 놓여 있고 우리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 식량난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건설사도 올라가고요. 대형주들이 수급이 조금 괜찮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급이 분산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급등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실질적으로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었지만 아쉽게도 상한가 안착을 못하고 이제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하락했던 부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거고요. 내일 아마 갭 하락 출발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닐지라도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흐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는 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괜찮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C케미칼 한 차례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인 만큼 관심 갖고 보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내일 개파락해서 조정 나왔다가 저점 형성 후에 반등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혹시나 JC케미칼 상세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이야기 깊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JC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2위는 자연거 환경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17.49% 상승이 나왔고요. 2,1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막판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용산 집무실 관련 정책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흐름을 좀 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설주들이 앞서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부터 네.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우건설도 그렇고 뭐 자연과 환경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가볍게 법령건영을 갖다가 네. 얘기 드리면서 요 관련 주들 이야기를 쭉 드렸었어요. 아직 여전히 좋은 흐름에 남아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세적인 돌리는 구간에서의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되돌림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은 중소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자연과 환경이 좀 괜찮게 올라줬는데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도시 재생이기 때문에 네. 관련되어서 좀 움직인 게 아닐까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뭔가 대단하게 시세를 줬다라기보다는 물론 흐름은 계속 조금씩 잡아가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 도시 재생이라든지 국내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까지 좀 더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뭐 중소건설사들 일성건설이라든지 범양건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쭉 보면 뭐 이런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이 시세가 한 차례 나오면서 올라주고 나면 그 뒤에 중소건설사들이 따라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연과 환경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면 상승폭이 전고점 저항 자리만 돌파해 준다. 그러니까 2,5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뚫어내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 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우리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앞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2021년 6월 말쯤에 보면 거래가 이제 크게 터졌던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대 저항 자리를 요번에 3월에 올라오면서 저항으로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요 2,500원 구간의 저항만 뚫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중소건설주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테마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추격 매수를 한 이후에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시고요.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연과 환경 오늘 중소건설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슈도 있지만요. 우크라이나 복구 참여 이슈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고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앞으로 중소건설사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1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1위는 고려제강이 차지했습니다. 상한가 안착했고요. 29,0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중반에 상한가에서 잠깐 내려오기도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죠. CPTPP 가입 소식에 철강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자, 이 CPTPP 이 발음도 사실 좀 어려운데 네. 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나머지 11개 국가가 미국 탈퇴 후에 출범시킨 협의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회원들과 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철강주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고려제강이 오늘 대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고려제강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장중에 이제 잠시 다른 테마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던 그 시점에 상가가 풀리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시속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TPP라고 제가 이제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환태평양 어쩌고저쩌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렸는데 방송에서 좀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를 하면서 이게 그냥 깨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회원국들끼리 잘 만들어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간에 이제 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조정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FTA를 맺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11개 국가들이 한마디로 FTA 같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제강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이 동남아시아의 뭐 철강을 뭐 수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세가 철폐되었을 때는 경쟁력 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제강이 오늘 뭐 상한가 풀렸다가 결국은 또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주면서 안착을 했고 2등주, 3등주, 4등주가 있어야지 우리는 테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동일제강이라든지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뭐 두 가지의 이슈가 지금 겹쳐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광주 하면 기존에 이제 좀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했던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뭐 금강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네. 휴스틸, 뭐 철강주들 정말 많잖아요. 중소 철강주들. 그렇죠. 이런 뭐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은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기존에 급등이 나와서 이미 올라가고 있던 흐름이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시세를 좀 터뜨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환태평양 뭐 관련해 가지고는 네. 고려제강이 일단 대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 이슈가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 뭐 기대감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길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재료 자체가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지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요, 저는 대략 한 26,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반등하는 정도 반등을 노리고 공략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이 굉장히 크게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철강주들 뭐 보면 뭐 물량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유통 물량이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굉장히 물량이 잘 장악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상한가 풀렸다가 들어간 거 보면 고점권에서 또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량들은 내일 아침 갭이 떴을 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물량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저항자리 뭐 강하게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침에 시가부터는 일단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려제강 CPTPP 이슈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CPTPP 관련해서 이 테마의 지속성 자체에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내일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CPTPP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주현 파트너와 함께 대응 전략 구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고점에 몰려 있다 또는 철강 관련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박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8가지 종목들 차례로 짚어봤는데요. 자, 이주현 파트너님, 네. 오늘 8개 종목 중에 만약에 탑픽주를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근데 만약 이 8개 중에서 네. 고르라고 한다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한데요. 그건 뭐 제가 뭐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세가 나와주게 되면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려제강이 아무래도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를 갔었고 네. 끝날 때까지 뭐 중간에 풀리긴 했었지만 상한가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굉장히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기업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철강주들 대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전고점을 넘어서서 주가가 지금 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추가 매수세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가 갖고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제강을 일단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연 파트너의 사실 탑픽주 고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시세였던 것 같아요. 자, 고려제강이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오늘 8가지 종목 중에는 고려제강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종목 정말 차례로 봐주시고 차트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내일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내일의 관심 종목, 사실 제가 뽑은 종목은 안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안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 못할 이유로 며칠 네. 전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25% 정도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오.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보면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가격 조정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며칠째 보면 변동성이 좀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요 주가 흐름을 갖다가 딱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렴을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제 생각에는 뭐 앞에 한 4일 전에 20 몇 % 올랐을 때는 네.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게 돌아갔을 때 안철수가 대안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사에서 보면 안랩 같은 경우 신사업으로 블록체인을 이제 진행한다.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라고 이제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저께 또 나온 이슈로는 보궐선거에 안철수가 지금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죠. 네. 께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보궐선거도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언론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정 이후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놓였다라고 생각하고 저점을 최대한 노려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매수가는 제가 알려드리면 내일 시가 이하로 여러분들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보다는 사실 손절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 강한 파동 이후에 완만하게 추세를 상승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런 뭐 추세 하단 자리 10만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 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격 뒤에 동그라미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런 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 네.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99,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그 안에서 시가 이하부터 손절가까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정도, 4% 정도 갭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분할로 차근차근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한다. 시가부터 공략을 해서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차례는 못해도 시세를 주지 않겠나. 그러면 대략 짧게는 한 10%, 뭐 크게는 뭐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랩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랩 지금 위치 좋고 저점 노려서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내일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고 매수가보다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로는 99,8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말 못할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자, 말 못할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 내일장 간단하게 좀 전망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뭐 일단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또 장중에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되요.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이탈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이탈시키고 어저께 보면
영망치 형태의 역잠자리 캔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보통 이런 캔들이 저점 구간에 나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시가를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강한 양봉으로 나올 경우 국내 증시도 오늘 약간 뭐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네. 5일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코스피 흐름 보면 오늘 종가에 5일선에 딱 붙여놓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5일선 위에서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점 매수 잘 노려보신다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장 어제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만큼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함께 수익을 내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내일장 대응하는 전략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